안녕, 캣처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워너비들, 셀링 선셋에 대지진이 일어났어. 9시즌 동안 쇼를 이끌어온 찐 주인공 크리셸 스타우스가 공식 하차를 선언했거든. 크리셸은 버슬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더 이상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못 박았어.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쇼를 거절하는 건 정말 어려웠다고 했지만 이젠 재정적으로 더 이상 이 쇼가 필요하지 않은 지점에 도달했대. 심지어 셀링 선셋 청취자인 아담 디벨로가 하루에 100번씩 전화하고 문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시즌 10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어. 크리셸이 이렇게까지 폭발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번 시즌 9의 악마의 편집 때문이야. 알아요. 그들은 가벼운 쇼를 만들고 싶어 하죠. 만약 제가 문제가 덜한 사람들과 쇼를 하고 있었다면 저도 그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크리셸은 이번 시즌 유독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 캐스타그램 스토리에 해명글을 올리느라 바빴지. 니콜 영의 약물 사용 의혹을 언급한 건 후회한다고 했고 부동산 중개 자격증도 없던 신참 산드라 베르가라와 대립할 땐 스스로도 경멸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인정했어. 특히 이번 시즌 절친이던 엠마 언원이랑 갈등이 심했잖아. 크리셸이 엠마의 남친 블레이크를 너무 싫어해서 과하게 참견하는 친구처럼 보일 정도였지. 하지만 크리셸이 주장하는 건 편집이 갈등의 진짜 이유를 다 잘라냈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지. 크리셸의 파트너인 지플립은 논바이너리잖아. 근데 블레이크가 논바이너리는 정신질환이라고 했대. 거기다 지속적으로 안티트랜스 게시물을 올리고 노래에 나오는 N워드를 안 따라 부르면 깨어있는 척한다고 말했다나봐. 심지어 얼마 전엔 총이 보이는 사진이랑 같이 고소해서 박살내버리겠다는 글까지 올렸다는 거야. 크리셸은 블레이크가 엠마에게 다음에 또 그러면 널 때릴 거야 같은 끔찍한 농담도 했다고 폭로했어. 크리셸은 저와 제 의견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모조리 빼버렸어요 라며 분통을 터뜨렸지. 사실 크리셸은 셀링 선셋의 유일한 퀴어 출연자로서 때때로 고립감을 느꼈다고 해. 커밍아웃 전후로 쇼를 다르게 경험했냐는 질문에 크리셸은 웃으면서 시간 얼마나 있으세요? 라고 되물었지. 사람들은 스스로 엘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펜하임 그룹에서 지내는 절반은 이성애자로 나머지 절반은 동성애자로 지내면서 제가 느낀 그 극명한 차이점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펜하임 그룹이 저와 지플립의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또 촬영 내내 시험관 시술을 병행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다고 덧붙였어. 크리셸은 몇 차례 시도했지만 생존 가능한 배아를 확보하지 못했대. 이제 지플립이 투어를 마쳤기 때문에 대리모를 통한 임신을 희망하며 지플립이 직접 난자 채취를 시작할 거라고 해. 크리셸 본인도 리유니언이 방영되고 잡음이 가라앉으면 시험관 시술에 한 번 더 도전해볼까 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셀링 선셋 이후의 삶에 대해 크리셸은 아마 옷장이 더 게이스러워질 것이라고 농담했어. 앞으로는 퀴어쇼의 호스트도 맡고 싶고 더 많은 퀴어 역할 연기도 하고 싶대. 제가 커밍아웃한 이후로 제가 한 4-5가지 일이 모두 퀴어 관련이었어요. 처음엔 여러분 저 아직 스트레이트 연기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 그냥 이쪽에 기대고 싶어요. 제가 주연을 맡고 퀴어 이야기를 하는 홀리데이 무비를 만들자고요. мя우웨이. 크리셸은 마지막 리유니언 촬영 때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해. 여기 앉아서 그냥 견뎌내. 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다신 이 짓을 할 필요는 없어. 내 영혼의 맹세컨대 다신 안 할 거야. 그렇다면 절친으로 지냈던 크리셸과 엠마는 왜 불화를 겪게 된 걸까? 2024년 7월 한 틱톡 영상에서 엠마가 LA의 한 레스토랑에서 미스터리한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퍼져나갔어. 나중에 이 남자는 부동산 중개인이자 개발자인 블레이크 데이비스로 밝혀졌는데 2024년 4월부터 캐스타그램에 엠마 사진을 올려왔대. 블레이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12월에 처음 만났다고 해. 2024년 9월 시즌 8에서 니콜이 엠마를 상간녀로 몰아세워가는 과정에서 시즌 8에 출연 예정이었던 블레이크의 이야기가 편집되어 나갔어. 시즌 8 첫 방송 후 크리셸은 캐스타그램에 방송에 나가지 못한 촬영 날들이라며 사진을 공유했어. 여기엔 엠마가 실제로 데이트하던 상대를 크리셸에게 소개해주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지. 크리셸은 이 장면에 대해 엠마가 실제로 데이트하던 상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장면 방송이 안 나옴 이라고 썼어. 이건 꽤 재밌었는데 왜냐면 내가 그를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 그러니 아마 이게 최선일지도. 2024년 12월 엠마가 블레이크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풀었어. US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엠마는 니콜을 불륜 이혹 이후 블레이크의 장면이 시즌 8에서 잘린 것에 대해 입을 열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블레이크가 알았기 때문에 매우 감사했어요. 그는 매우 화가 났고 엄청난 지지를 보내줬으며 끔찍해했어요. 특히 블레이크도 촬영에 참여하고 자신을 드러냈는데 통편집을 당했으니까요. 저는 평생 제 연애 관계에 대해 극도로 사생활을 지켜왔어요. 쇼 전에도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사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작진이 저에게 와서 제 연애 생활과 데이트 상대를 정말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 삶을 공개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촬영한 것과 완전히 정반대였죠. 2025년 5월 1일 크리셸과 엠마가 비욘세 콘서트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포착돼. 절친이었던 두 사람은 즐겁게 노는 듯해 보였지. 모든 게 괜찮아 보였지만 이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선 교류가 포착되지 않았어. 이 상황이 묘했던 한 캐티즌이 크리셸의 캐스타그램에 엠마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 그러자 크리셸은 엠마의
마가 남친한테 물어보세요. 그는 나한테 대명사는 멍청하고 N워드를 쓰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전 그냥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 걸 용납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죠. 하지만 멀리서 엠마를 사랑해요 라고 답했지. 이후 블레이크는 데일리 메일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 자신은 크리셸과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고 마지막 만남은 1년 반 전이었다고 말이야. 그에 따르면 크리셸과 나눈 유일한 진짜 대화는 블레이크가 실수로 크리셸의 아내라고 불렀을 때뿐이었대. 크리셸은 지플립은 파트너이고 데이라는 대명사를 쓴다고 정정해줬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정중하게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해왔어요. 덧붙여 블레이크는 엠마와 2023년 12월부터 함께했으며 거리와 다른 개인적인 문제들로 몇 번 헤어졌던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에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어. 2025년 7월 엠마와 블레이크가 다시 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어. TMZ는 엠마와 블레이크가 크리셸과의 불화 이후 헤어졌다고 보도했어. 소식통에 따르면 엠마는 그에게서 완전히 정떨어지는 면을 봤다고 해. 엠마는 틱톡에 여름 동안 싱글로 지내며 여권에 도장 찍는 중이라는 영상을 올리며 이 소문이 사실임을 밝혔지. 하지만 두 달 후인 9월 말 엠마는 블레이크와 커플 챌린지라는 틱톡을 게시했어. 블레이크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틱톡을 억지로 시켜도 사랑해 라고 댓글을 달았어. 한 키티즌이 사귀는 거예요? 라고 묻자 엠마는 네라고 대답했지. 2025년 10월 블레이크는 캐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크리셸을 맹기당했어. 크리셸을 언급하며 그냥이 나에 대해 거짓말한 걸로 박살내버리고 고소해야 할까? 라는 투표도 포함됐지. 셀링 선셋 시즌 9은 엠마와 블레이크가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 하지만 이 시즌은 주로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사이에 촬영했다는 걸 명심해. 두 사람은 이후 다시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야.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셸은 엠마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포함해 모든 속 이야기를 털어놨어. 블레이크를 만났을 때 그 짧은 만남 한 번에 정말 많은 위험 신호가 있었어요. 저는 그의 성격에서 정말 위험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그는 최근에 절 박살내버리게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렸죠.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남자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기 친구가 그와 데이트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물론 그는 카메라 앞에선 그렇지 않았죠. 저에게는 한 가지 방식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다 카메라 앞에 와서는 태도를 싹 바꿨죠. 블레이크는 그냥 극도로 문제적인 말들을 하곤 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화가 났죠. 친절하게 굴 때조차 블레이크는 논바이너리인 것을 정신질환에 비유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 파트너잖아요. 크리셸은 엠마가 블레이크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과 거리를 뒀다고 설명했어. 오랫동안 저는 엠마를 많이 동정하고 곁에 있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죠. 엠마는 전화해서 둘이 헤어졌을 때 블레이크가 했던 최악의 짓들을 털어놓곤 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저도 엠마 곁에 있었고 엠마가 극복하도록 도왔죠. 그러면 엠마는 곧장 블레이크에게 돌아가요. 블레이크의 요트에서 사진을 올리고 제 전화는 받지 않죠. 처음에는 저는 모든 걸 블레이크 탓으로 돌렸어요. 엠마가 순진하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이 같은 부류고 그게 엠마의 선택이라는 걸 이해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엠마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엠마는 자신의 도덕관념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히 있고 우린 맞지 않아요. 이에 대해 리유니언에서 엠마는 크리셸의 주장을 부인했어. 블레이크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온라인에 올라온 건 그가 말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블레이크는 마가라고 말한 적 없어요. 자기 정치 견해를 말한 적도 없고요. 또 US 위클리에서는 이렇게 밝혔지. 블레이크는 대명사가 멍청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블레이크는 지플립을 실수로 와내라고 불렀어요. 엠마는 이어서 말했어. 그게 크리셸의 신경을 거슬렀던 거죠. 크리셸은 지플립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것 때문에 크리셸을 비난하진 않아요. 하지만 블레이크는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블레이크는 대명사가 멍청하다거나 바보 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크리셸은 엠마의 인터뷰 클립을 캐스타그램에 공유하며 이건 그때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엠마, 내 파트너와 대명사 사용에 대한 혐오를 붙여지라는 거 참 잘한다 라고 적었어. 셀링 선셋의 주인공으로 늘 시청캣들의 지지를 받아온 크리셸이었는데 이번만큼은 크리셸이 분노한 캣들이 많았어. 이번 시즌에서 엠마뿐 아니라 거의 모든 캐스트들과 불화가 있었거든. 대놓고 불화를 보여준 니콜 양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아만자 역시 시즌 9 이후로 크리셸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 사실 저는 모두가 친구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중 몇몇 사이가 좀 위태위태해요. 니콜이 그중 하나고 그건 그냥 해결되지 않은 문제죠. 저는 리유니언에 니콜 빼고 모두가 괜찮은 상태로 참석했는데 리유니언이 끝날 때쯤 크리셸과도 좀 뒤죽박죽한 상태가 되었네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셀링 선셋 캐스트 중 누구와 친구냐는 질문을 받은 브리는 크리셸과 첼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구예요 라고 답하기도 했어. 실제로 브리가 기획한 셀링 선셋 시사회 파티에는 크리셸과 첼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초대됐지. 사실 크리셸과 브리의 불화는 이번 시즌이 방영되기 전부터 계속되어 왔어. 크리셸은 브리가 마가 브레이슬리즈라는 회사를 홍보한 것과 크리셸의 파트너 지플립에 대해 말할 때 복장 도착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혐의로 캐스타그램에 공개 저격을 했거든. 먼저 올해 4월 크리셸은 어떤 사람들은 방송용으로는 최고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땐 편집되는 경향이 있어요. 라며 브리의 캐스타그램 스토리를 캡처해 올렸어. 브리가 마가 팔찌를 태그하며 고마워요라고 쓴 게시물이었지. 이후 브리는 그 게시물에 대해 사과했어. 실수였다고 말하며 저는 마가와는 거리가 멀어요. 저의 부주의에 대해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네요 라고 사과문을 올렸지. 브리의 친구이자 캐플런서인 제니퍼 스타노도 스토리에 브리를 옹호하는 영상을 올렸어. 브리가 코코버시스의 회사 라바라버스가 만든 팔찌를 선물 받았는데 그 패키지에 애국 보수 주얼리를 판매하는 마가 브레이슬릿에 카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러자 크리셸은 2024년 4월 피플즈 기사 이미지를 공유했어. 전 직원
직원 3명이 브리를 상대로 정서적 고통, 수입 손실, 고용혜택 손실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지. 원고들이 성별, 젠더 및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괴롭힘, 차별 및 또는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어. 물론 브리는 소송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말이야. 또 크리셸은 키스타그램 스토리에 브리가 내 파트너를 어떻게 지칭했는지 알게 된 건 방송에 나가지 않겠지만 이건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적었어. 이어서 복장 도착자의 정의를 게시한 키스타그램 스토리를 공유했지. 이 용어가 극도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가르쳐주는 게 내 일은 아니지만 여기 무료 교육자료 드림. 그리고 만약 내 파트너가 트랜스젠더였다고 해도 사실은 아니지만 나는 그들을 똑같이 행복하게 사랑했을 거예요. 또 메리가 US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첼시와의 브라이드에 이야기한 후 크리셸이 키스타그램에서 메리를 저격한 일이 있었어. 셀린 선셋 최신 시즌을 본 워너비라면 알겠지만 메리의 집에 도둑이 든 뒤 첼시가 응원의 표시로 메리에게 꽃을 보냈잖아. 하지만 메리는 그게 진심이라 생각하지 않고 첼시가 단지 쇼에 나오기 위해 제작진과 짜고 꽃을 보냈다고 믿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 이어서 피날레에서는 브리가 여는 파티에 도착한 메리가 첼시의 이름표를 보고 감정적이 되는 모습이 나와. 이후 메리는 US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지. 브리의 파티에서 그냥 감정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저녁 식사 이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저 자신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았어요. 첼시의 이름을 보거나 첼시가 거기 올 거라서 화가 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전혀 엮이고 싶지 않은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저는 다 큰 성인이고 프로페셔널해요. 제 인생에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울었어요. 그건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저녁 식사 이후에 제가 동의하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분명 오갔어요. 하지만 많은 키티즌들은 이걸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여기고 있어. 여기엔 인종적인 저희가 깔려있어. 첼시가 취급당하는 방식에서 그게 다 드러나잖아. 난 이번 시즌 전까진 메리 팬이고 첼시는 그냥 그랬어. 근데 메리는 첼시가 자기를 공격했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더라. 게다가 크리셸 역시 인터뷰를 보고 폭발해서 저는 모든 순간에 거기 있었어요. 당신은 전혀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요. 라고 키스타그램에 써서 올린 거야. 첼시와 관련해서 당신이 위험했던 것처럼 암시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잘 좀 해봐요. 라면서 말이지. 11월 7일 메리는 크리셸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어.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맞받아치거나 저급하게 받아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고상한 길을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어서 메리는 크리셸이 자신의 캐릭터를 폄하하려는 시도에 상처받았다고 덧붙였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셸이 뭔가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투영 같아요. 타깃이 한 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화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누구에게나 표출되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하차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크리셸이 이렇게 셀린 사셋을 떠나네. 워너비들은 어떻게 생각해? 엑소엑소 가시켓.